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포착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청환 차장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에는 SKC를 매수하셨습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로 동박 호황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신규 5공장 가동으로 고성장이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7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8일에는 MC넥스 매수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을 상향하면서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하며 관심 모으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4만 4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15일에 에코프로비엠 포착하셨습니다. 뉴딜 정책 수혜 분야인 중대형 전지 소재 부문을 영위하는데요. 적극적인 증설로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2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22일에 포스코케미칼 포착하셨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최근 전기차 소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LG화학의 배터리 소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목표가로 11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9일에 필옵틱스 포착하셨습니다. 2분기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는데요. 삼성 SDI향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장비 공급이 지속되면서 기대가 모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청환 차장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SKC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0.12% 상승한 8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8일에 포착한 MC넥스 현재가 살펴보면 0.27% 오른 36,90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0.15% 상승한 13만 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케미칼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0.48% 오른 8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옵틱스 오늘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75% 오른 14,95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식 대표의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8일에 GMB 코리아를 매수하셨습니다. 지난 11일 현대기아차와 1,000억 원 가까운 ITM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9,7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15일에는 계양전기 포착하셨습니다.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모터를 납품하는데요. 최근 이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로는 4만 4,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2일에 한국종합기술 포착하셨습니다. 국내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용역 수주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풍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4,6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9일에 해인 포착하셨습니다.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의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산, 그린뉴딜, 키토류 등 여러 가지 테마를 보유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5,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박정식 대표의 포착주 오늘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GMB 코리아 현재 13.85% 급등한 8,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25일에 선정한 계양전기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0.78% 오른 3,22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월 22일에 포착한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살펴보면 0.36% 하락한 4,17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9일에 포착한 해인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1.16% 오른 5,22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살까 말까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포착주들 리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청환 차장, 박정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9월 29일이었죠. 필옵틱스와 해인을 각각 공략을 해봤습니다. 필옵틱스는 뭐 오늘장에서도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현재 그 필옵틱스 지금 4%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오늘 그 대신증권에서 그 컨퍼런스 콜 요약 자료가 나와서 아마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뭐 대동소이한데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SDI 쪽으로 주로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의 매출비가 높지만은 4월 달에 이제 필에너지를 100% 물적 분할을 하면서 2차 전지 장비 업체로도 지금 그 분류가 되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그 필에너지의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분 20%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삼성 SDI 쪽으로 그 턴키 그 공정 장비를 턴키 납품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기 때문에 삼성 SDI 쪽 내에 그 2차 전지
메인 그 장비 업체로서의 영역 확대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헝가리 1공장을 지금 추가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추가 증설할 경우에는 그 신규 수주만 올해 신규 수주만 한 1,600억 이상으로 가능할 겁니다. 9월 달까지 필요 에너지가 2차전지 장비 수주를 1,100억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그 수주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그 스펙 공정용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을 그 삼성 SD랑 같이 완료를 한 상태라서 헝가리 2공장부터 공급이 기대가 되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삼성 SDI가 2차전지 그 캐파를 한 2025년까지 90에서 100기가와트시까지 증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중장기적으로 8천억에서 1조 정도의 수주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히 스탯 장비 쪽에서는 8천억에서 9천억 그리고 레이저 노친 장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1조가 넘어갈 수 있다. 1조 1천억까지도 중장기로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삼성 SDI 내에 어떤 메인 장비 업체로서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동사의 이제 가장 큰 매출 비중은 사실 디스플레이 쪽인데 최근에 중국 그 중화권의 중심으로 업황이 좀 회복하면서 그쪽 디스플레이 쪽도 신규 장비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수주도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 동사가 이제 UTG 그 커팅 장비를 개발 완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신규 아이템 추가 수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14,000원에서 15,000원 아래 구간에서의 매수 밴드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거기 돌파해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는 흐름이다 말씀드리겠고 15,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도 15,000원 아래에선 가능한 상황이고요. 필옵틱스 추가적인 수익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 지난 9월 29일에 저희 해인을 들어가 봤습니다. 목표가 5,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해인 지금 현재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5월 달에 강력한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하락 시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9월 달에 한 번 더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진 이후 또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고 주가만 밀린 상황으로 즉 한 4,700원대부터 그리고 6,000원대 사이에 행복성, 매집성 패턴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 1,000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666억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5,000원 밑으로 즉 4,000원대 후반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와도 최소한 한 5,5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을 지금 현 구간에서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그리고 육상용 발전기, 선박 및 산업용 엔진 발전기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인 미국 캐터필라를 비롯해 다양한 중장비 업체에서 장비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이 대리점 형식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해군 차기 구속정 사업 및 훈련 지원정 관련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 이 방위산업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 태양광 발전 사업도 일정 부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린 뉴딜 관련주로서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 비금속 광물도 현재 일정 부분 취급을 하고 있다가 광산을 조금 캐내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멈추고 있는데 이 해인 자원을 통해서도 이 히토리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 10월 10일 토요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있는데요. 이때 7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북 및 북미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이런 전략 무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현재 거론되고 있고 이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현재 언급하기로는 새로운 전략 무기 다탄두를 장착한 신형 ICBM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 범위가 넓고 그만큼 방어하기 어려운 미사일로서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된다면 또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인은 이번 주 내내 한번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연일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주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해인까지 리뷰해봤고요. 그러면은 오늘장 새롭게 관심 가져볼 두 분의 탑픽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포착주 공개합니다. 네. 오늘장 관심 가질 종목은요. 먼저 이창환 차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어제는 현대차가 이제 판매 호조로 주가 상승을 크게 보여줬었는데 오늘장에서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현대모비스 왜 주목하십니까? 최근에 그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실적을 3분기 실적 호조를 예상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있고요. 중국 쪽의 업황이 먼저 돌아서면서 그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먼저 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6월 달부터 올라갔고요. 현대 기아차가 7월 달부터 움직였고 만도 같은 경우가 8월 달부터 움직였는데 현대 모비스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어제부터죠. 10월 5일부터 연말 12월 28일까지 자사주 약 한 2,212억 정도로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매입 이후에는 한 625억 정도는 바로 소각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연말까지 매일 같은 이런 수급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자사주 매입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하반 경직성이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2021년까지 동사가 이제 1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작년에 3,2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200억 정도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4,000억에서 넘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자사주를 또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매입 이슈는 내년까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많이 이제 주도 섹터를 보면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자율주행차의 주의 어떤 주도 섹터로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멘텀을 모두 다 가진 게 바로 현대모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선언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는 전동화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장 부품도 좀 계속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고가 라인업 쪽에서의 제품 매출이 증가하고 전기차 부품들이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제 EGMP라고 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사의 이제 3분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증가를 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모듈 사업과 AS 사업도 모두 다 지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은 경동화 쪽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모두 다 지금 탑티어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동화 사업 부분이 사실 올해 한 3조 6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5조 한 2천억으로 한 46% 증가를 하고 있고 2018년 전동화 사업 출범 이후에 매년 5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 흐름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진행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 매출은요. 올해 1조 6천억에서 내년에 한 2조 8천억으로 74%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고 수소차 관련 종목 부분도 한 2,600억 정도에서 내년에 4천억 정도로 50% 이상 증가할 거로 보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 양쪽으로 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용차 전용 플랫폼 출시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플랫폼 출시가 되면은 공용화율이 높아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도 개선돼서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내년부터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동사는 이제 모셔널이라든가 벨로다인 쪽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자율주행 센서와 그리고 솔루션 사업에도 지금 진출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세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2014년도에 충주공장 수소 전기차 핵심 공장을 준공한 이후에 2017년도에 또 증설을 또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이 공장 신축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이 공장을 신축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울산에 이제 전기차 생산 부품 공장을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평택까지 그전에는 이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전기 수소차 공장을 이제 증설이나 착공을 했다고 하면은 평택은 이제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최초로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까지도 착공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생산 캐파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도 전동화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상반기에는 체코 공장 쪽에 코나 EV 핵심 부품 생산 공장이 이제 구축이 된 상태고요. 슬로바키아 쪽에서도 전동화 부품 생산이 되고 있어서 유럽 쪽에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봤을 때 또 최근에 3월 달에
정유선 소속 부회장이 이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주식을 사들인 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얘기는 향후의 지배구조 핵심이 있는 기업이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의 어떤 핵심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이슈까지 있다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현대모비스 바라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룹 내 이슈도 우리가 좀 덕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뭐 자동차 업계가 지금 뭐 미래형 자동차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트렌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현재 주가가 23만 4,500원이고요. 24만 5천 원 아래 구간에서 분할 매수 말씀드리겠고, 23만 5천 원 이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해서 비중 좀 실어도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보통 그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최고치가 32만 원까지 나왔고 29만 원 정도가 보통이고요. 정고점이 26만 원대 있는데 저는 정고점 충분히 뚫을 수 있다. 좀 중장기로 보면 뚫을 수 있다고 봐서 길게 29만 원 드리겠고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9만 원 잡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어서 박정식 대표의 오늘 BP도를 또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1일 날 정부 10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사업 육성 방안을 제3차 혁신 성장 전략 회의에서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린바이오 5대 유망 산업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5대 유망 산업은 마이크로 바이오, 그리고 대체 식품, 메디푸드, 그리고 종자 산업,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기타 생명 소재 이런 것들인데요. 정부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지난해 4조 5천억에서 2030년 12조 3천억 원으로 늘리고 고용 규모도 2만 명에서 4만 3천 명까지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5대 유망 산업별 집중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마이크로 바이옴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생물 농약 비료는 이 사료 첨가제, 그리고 환경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하는 것은 이미 종자 산업, 디지털 산업 기반으로 산업을 바꾸겠다. 대체 식품, 메디푸드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질환자, 고령자를 대상하는 메디푸드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또 동물용 의약품종은 이 동물용 백신 개발을 해서 이 줄기세포 활용을 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쪽은 조금 우리가 건드려 볼 게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 바이오 쪽에서 한 번도 부각받지 않은 것이 바로 마이크로 바이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를 주목을 해보지 않는 관점에서 BP도를 좀 선정을 해보았고요. 이 마이크로 바이옴은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체를 뜻합니다. 이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의 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식해주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분비 질환이나 이거 정신질환, 암질환 이런 다양한 질병의 치료와 그 연관성이 현재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할 경우 이 치료 효과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 충청남도에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 상용화 제품을 개발해서 R&D 센터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이제 최종으로 선정이 되면서 충청남도에 R&D 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 R&D 센터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지금껏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 관련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외국 시설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대기 시간만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고 임상시험 비용은 20에서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또 기술 유출 또 위험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은 2022년부터 7년 동안 국비 1,625억 원을 포함해서 총 2,949억 원, 6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이제 건립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바이옴 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근데 이 비피도는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해서 치료제도 만들고 건강식품을 만드는 코스닥 재상장 1호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들이 가게 된다면 그 비피도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디그넉 비피더스, 그리고 프리미엄 B, 그리고 비피덤 BGN4, 그리고 락피도엘 등이 있는데 특히 이 마이크로 바이옴 기술인 비피도 익스프레스 플랫폼을 활용한 이 비피더스 발열 시스템 및 면역 테라피 마이크로 바이옴 기술 기반으로 한 이 신규 산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 암 관련 치료제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결장염 관련해서 또 이에 임상 시험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균주가 첫 번째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DRAS 인증을 받은 균주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관련 연구를 해서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예산 규모로 강남에 300억 정도 규모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센터를 최초로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비피도가. 그래서 조만간 이 규모도 상당히 많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까지도 이 전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피도를 지금부터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살짝 차트상에 또 매집력도 일정 부분 존재해요. 3월달 하락 이후 거래량이 좀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쭉 안 붙다가 또 5월달에 거래량이 잠깐 반짝 붙고 또 7월달에 살짝 한번 또 붙고 나서 계속 이제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아침에 살짝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한 20% 정도 급등력이 나왔어요. 근데 요 지금 현재 가격대 23,000원에서 지금 요 16,000원 사이 가격대는 횡보 국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시세가 터지려면 23,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분할로 매집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비피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에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수익 기대하면서 목표가 24,0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창한 차장 그리고 박정식 대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